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1월 15일 청주, 1월 22일 경주에서 열립니다. 1월 15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김동숙 뷔페, 1월 22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경주 조선 온천호텔.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전화주세요.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윤창중입니다. 오늘부터 일요서울 TV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윤창중의 시국진단이라는 프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중한 난세입니다. 이 난세 속에서 저 윤창중은 일요서울 TV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원칙을 제시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국이 어지럽고 혼란에 빠질수록 소신과 원칙을 분명히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창중은 소위 좌파 언론으로 넘쳐나고 있는 미디어 홍수 속에서 국민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요서울 TV 윤창중의 시국진단은 매주 금요일 12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정면 돌파가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면 돌파를 촉구하는 칼럼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탄핵을 당한 이후 한 달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마치 세상에 없는 듯한 사람처럼 침묵하고 무대응하고 있는지 저 자신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누구의 어드바이스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그 모델을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노무현의 경우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케이스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새로 생겨나기 시작한 자신이 만들려고 한 열린 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여러 차례 요청함으로써 그 열린 우리당을 지지해 달라고 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 탄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노무현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탄핵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을 변명하고 어쩌고 할 그런 아무런 소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그야말로 청와대 그 구중궁궐 속에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술로 나갔지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는 다른 겁니다. 왜 다릅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이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을 전복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대한민국 언론과 그 언론에 편승하고 영합하는 야당 그리고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른바 최순실 국정의혹 사건이 터지자마자 무자비하게 의혹을 확산해가지고 결국은 탄핵까지 이르게 한 21세기 인민재판이고 21세기 마녀 사냥이 버젓이 자행된 경우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 것입니다. 언론에서 하루에 수십만 건의 보도를 했지만 과연 그 중에 객관적으로 진실이 과연 무엇이냐? 법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대목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좌파의 개가 돼버린 대한민국 언론이 개떼처럼 달려들어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물고 뜯고 패대기 치고 땅바닥에 넘어뜨려서 발로 짓밟고 그것도 부족해서 난도질하고 생매장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경제 10위권에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21세기에 버젓이 1950년 6.25 김일성의 6.25 남친전쟁 때나 참 있었던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향해서 버젓이 자행된 거. 그게 탄핵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초창기에 이 사건의 초반기에 정말 무자비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됐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 정신적 육체적 탈진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지난 1월 2일 신년에 그야말로 어수선한 해명이랄까 설명이랄까 잠깐 한 차례 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이 지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구중궁궐에서 파묻혀가지고 언론과 야당과 그 반대 세력의 무자비한 비난 공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쏟아놓았던 그 엄청난 쓰레기 보도가 사실상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억울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입을 열고 이 거대한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지금까지 그 엄청난 양의 쓰레기 보도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사실로 기록이 되고 후세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로 인용이 되는 참으로 웃지 못할 상황이 되고야 만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용기를 갖고 기운을 차려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언론과 정면 대결을 벌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닌 언론의 매도고 조작이고 음해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가장 중대한 그 배경 중 하나가 지금 토요일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보수, 우파, 태극기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그 엄청난 많은 숫자의 군중들이 지금 광장과 거리로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을 반박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초장에 대한민국 언론과 야당 좌파 언론의 새빨간 프로파간다였던 100만이 뭐었다, 200만이 뭐었다, 300만이 뭐었다 하는 그 허풍, 그 허풍의 광란극이 지금 여러분이 토요일 날 광화문 사거리에 가보면 이제 완전히 진화되고 있다. 이미 진화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생히 목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지금 불이 붙기 시작한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시민세력, 이른바 태극기 세력은 지금 서울 광화문 대학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어서 그 불길이야말로 거대한 쓰나미처럼 전국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장본인으로서 지금 광장과 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원천 무효, 박근혜 탄핵은 반헌법적 인민재판이고 마녀 사냥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민 세력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쓰레기 보도 가운데 어느 대목은 사실이고 어느 대목은 사실이 않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해명하고 납득하려는 그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지난 1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에 물론 그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들이 일제히 달라들어서 또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비아냥거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태극기 세력은, 태극기 군중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해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보고 들으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됐는지를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광장, 대학로, 대구 동아백화점 앞에 228 공원, 부산역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입을 열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고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정치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구나. 정치라는 것은 정말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 집권 초반에 청와대 비서실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최순실로부터 다소의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이 절망하고 실망했는지, 장탄식을 참 토해냈는지는 뒤돌아보기에도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과연 지금처럼 그 엄청난 숫자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광장과 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원천 무효,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기각을 외쳐대는 그러한 군중이 생겨날 것이라고 과연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윈스턴 처칠경이 말했듯이 낙관주의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opportunity를 발견한다는 그 유명한 어록을 남긴 것이라고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최순실 사건이 막 터졌을 때 저 윤창중은 분명히 국민들 향해서 호소했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고 이 시련을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낼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 태극기 세력이 기사회생해서 우리가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비운의 대통령으로만 기록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특히
좌파 진영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제가 정치부 기자와 정치담당 논설위원으로서 30년이 훨씬 넘도록 관찰해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탄핵을 당했지만 이같이 대중적인 지지 군중, 대중적 지지 군중을 확보하고 있는 대통령은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뿐이라는 것을 저는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너무너무 참 묘미가 있고 그래서 참 흥미로운 분야가 정치인데요.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그 엄청난 숫자의 대중적 지지, 그 대중적 지지 군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시 정치적으로 급속도로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탄핵은 당했지만 마치 구중궁궐의 수도승처럼 또는 천인공노할 죄인처럼 침묵으로 이 아까운 시간을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미화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태극기 세력, 태극기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광장과 거리에 나간 사람들 중에도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시위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해본 제 입장에서 제가 발견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 시위 군중, 태극기 시위 군중의 대세는 친박근혜 세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세력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놀라운 속도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회자되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지금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청와대 관저에서 칩거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이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향해서 자신의 소견과 자기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던 간에 또 꼬투리를 잡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융단 폭격을 가하고도 남을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바라는 정치 세력이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던
저는 믿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의 비난, 언론의 생트집, 그리고 자기를 믿지 않으려는 세력에 대해서 단 1%도 저는 개념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억울한 것을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설명하고 납득시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젊은 시절 박근혜 대통령과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비극을 직접 겪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던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이 오던 더 큰 시련이 오던 안 오던 간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부활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대통령 자리에 올라 앉아 계시기 때문에 겪는 불행입니다. 이른바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인용하자면 이른바 선택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된 고통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침묵을 깨고 언론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결기 있게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이름 세 자를 걸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모두 걸고 결기 있게 일생일대의 회전을 벌여야 한다. 바로 그것이 저는 지금 이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윤창중은 일요서울TV를 통해서 저의 시국관을 피력하는 한편 오는 16일 오후 7시 윤창중 칼럼세상 TV를 제가 개국합니다. 윤창중 칼럼세상 TV, 윤칼세 TV에서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년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태극기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큰 용기를 얻으셨다고 했는데 그 신년 간담회 내용에 대한 평가와 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신년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고 또 구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엮었던 그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언론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설명은 그동안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해온 것의 99.9%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인데 이에 당황한 언론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맹폭을 가했어요. 네. 그러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설명과 이 해명을 접하게 된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얼마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 태극기 집회 운동이 결코 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 잘못된 것에 기초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소위 말하는
정의가 성공한다. 이런 것을,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그 결정적 계기라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그 침묵하고 무대응해왔던 그런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용기를 갖고 자신을 지금 청와대 밖에서 지지하고 있는 그 태극기 세력에게 그 자신의 결백과 또 객관적 실체를 소상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바라는 바가 있을 텐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 줬으면 하는 걸까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 그들이 모인 집회에 가보면 어떤 경우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스스로 자진하야하거나, 네? 또는 그 탄핵에 대해서 그걸 마치 운명적으로, 그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앞서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길 바라는 것이 태극기 시민들의 바람 중 하나죠. 청와대 출입 기자셨으니까 네. 경험을 비추어 그렇죠. 뭐 노트북, 카메라 등 지참을 금지시키고 기자들 불러 모았다는 거 하나랑 네. 그리고 세월호가 지금 탄핵의 제일 중심에 있는 그 7시간의 비밀이 뭐 이렇게 탄핵의 중심 사유인데 그 세월호 사고가 참사가 일어난 시기를 잘 몰라서 많이 공격을 당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언론은 시종일관 박근혜 대통령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왜 기억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기억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다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언론 보도야말로 참으로 정말 그 대한민국 언론의 그 잔인한 가학성, 그 잔인한 가학성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언론으로부터 거의 99.9%의 언론으로부터 무자비한 폭격을 받은, 무자비한 난도질과 생매장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언론의 그 잔인한, 잔악한, 그 난폭한 가학성에 때문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인간입니다. 대통령도 인간인 거예요. 근데 따라서 언론, 기자의 기억만 들어도 아마 소름을 끼칠 거예요. 넌더를 치고 남을 거예요. 따라서 틀림없이 청와대에 출입하는 이른바 좌익 언론을 포함해가지고 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청와대 기자들이 일제히 들어와가지고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발가벗길 경우에 과연 어떤 난폭한 보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마 끔찍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예컨대 노트북이라든가 과도한 촬영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제를 협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문제는 언론이 판단하는 거예요. 언론이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취재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처럼 확대해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폭력입니다.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 칼럼 말머리에 현재 비서진들에 대한 좀 방향성에 대한 지적도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거리에서 행동 지침을 주실 수 있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해온 침묵
모드라든가 무대응 모드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되는데 지금 역시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침묵하거나 무대응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권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하고 무대응해야만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난국을 잘 헤쳐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것은 본질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지금 언론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 그런 언론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언론과 일대 회전의 그 전쟁을 벌이면서 국민들한테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제대로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 봅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이렇게 보낸다면은 그 많은 시간을 결국 허송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비서진이 이런 위기 속에서는 항상 대통령한테 안전한 길을 소위 말하는 건의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이 살기 위한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보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밖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엄청난 숫자의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시민 권력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물론 탄핵은 당했지만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대중적 시위 군중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용기를 얻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언론과 정면 대결을 벌이면서 국민들한테 자신의 억울한 점과 객관적 진실을 설파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